최동원은 바깥쪽 꽉 찬 직구와 커브를 주무기로 한 노련한 피칭으로 잔발 11안타, 탈삼진 8개로 호투했고 선동열은 슬라이더와 스크루볼 등 힘차고 다양한 구질을 구사하며 역시 잔발 7안타. 동료 선수들의 기본 생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협을 창단했던 것을 보면 야구 실력뿐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의감과 소명감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갖추었던 진정한 1인자이다. 정치적 이유로 각종 데모와 시위가 많던 1980년대 시위에 참여하는 군중 속에 끼어있던 최동원 선수에게 놀란 행인들이 혹시 야구선수 최동원 아니냐고 묻자 예, 저 최동원 맞습더 하고 태연하게 시위를 계속하더라는 일화가 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노사 분규가 극심했던 시기 부산 지역 언론 노조에서 총파업을 했을 때 무기명 후원금을 기탁했다고도 한다. 냉혹한 승부사의 투수 혹사로 악명 높은 김성근 감독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의외로 따뜻한 감정 가진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은행 코치 시절에 동대문상고 투수 윤동균을 테스트해 보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테스트해 본 결과 도저히 투수 가망 없는 윤동균을 가라고 하기 뭐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운 사실 등에서 냉혹한 승부사의 이면을 볼 수 있다. 1976년 한일 고교 야구 사례를 소개한다. 당시 한국은 최동원의 원맨쇼로 1, 2차전 연승한 상황. 최동원은 1차전 1실점 완투 이어 2차전 3회부터 나와 1실점 호투로 2연속 승리를 거둔다. 문제는 3차전 최동원 빠진 한국은 16안타를 두들겨 맞으며 일본에 완패당한다. 그런 상황에서 최동원 올리라는 관중들 함성 무시하고 김성근 감독은 최동원을 등판시키지 않는다. 다음은 동아일보 1976년 9월 6일 기사이다. 꼭 이기려면 최동원을 내세웠을 거다. 그러나 어차피 저도 이기는 판국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한국 코칭 스텝이었다. 이는 3연승을 기대하면서 최동원을 내세우라는 1만 5천여 관중의 성화에도 불구한 한국팀 감독 김성근 씨의 고집이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관중들 반응이다. 한국 야구를 짊어질 초대형 투수의 어깨는 생각도 안 하고 일본에게 한 경기 더 이기기 위해 최동원을 내보내라고 하는 저 관중들 함성은 뭔가? 저게 당시 한국 야구 풍토. 어리석은 선빠들은 관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지만 프로 출범 이전의 한국 야구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린 투수 어깨 생각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만일 당시 최동원이 3차전 등판했다면 고교 시절부터 연투를 밥 먹듯이 한 최동원이지만 한일전이 가지는 비중을 감안할 때 아직 어린 그의 어깨가 어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른다. 실내로 내구력에 관한 한 역대 손꼽는 조계현도 82년 한일 고교 야구 3경기 연투 후 고교 졸업 때까지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시련을 겪는다. 김인식 감독이 WBC 대표팀을 이끌고 경기를 치르던 도중에 국제 전화 걸어서 감독님 물건 하나 왔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 시범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개막 로스터에 오르지 못한 류현진을 다시금 강력하게 추천하여 로스터에 포함되도록 힘썼다. 최동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류현진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 어이, 덩치 큰 친구. 공 좋은데. 감사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별거 없어. 신인답게 겁없이 던지면 돼. 2006년 하나 투수 코치였던 최동원은 프로 초년생 류현진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그는 기술보다 마운드에 섰을 때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영원한 라이벌 최동원과 선동열.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최동원과 선동열의 선발 맞대결. 최동원과 선동열은 서로가 정반대인 요소들이 정말 많았다. 출신 지역, 출신 대학, 소속팀의 연고지, 소속팀의 사정, 서로 라이벌이었던 모기업, 종교, 심지어 결정구 구종까지 대결 구도로 엮을 요소들이 정말 많았다. 그야말로 KBO판 매우 대전. 심지어 2022년 진행된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올스타 40인 투표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아직도 두 구단을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이 둘의 승부는 선발 등판 3번 중 1승 1무 1패로 동률이며 나머지 2번에 언급되지 않은 대결은 선발 등판한 최동원의 완투승 1번과 구원 등판한 선동열의 승리 1번으로 마감되었다. 즉 비공식 대결까지 합해도 2승 2패 1무이다. 첫 번째 맞대결은 1986년 4월 19일 사직 야구장에서의 대결. 최동원이 3회 송일섭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내주면서 1실점. 그리고 그것이 결승점이었다. 선동열은 데뷔 이후 첫 완봉승이었고 최동원은 완투패로 12연승을 마감해야 했다. 이날 경기 인터뷰에서 최동원은 몸이 늦게 풀렸다고 했다. 두 번째는 1986년 8월 19일 역시 사직 구장에서 벌어졌다. 선동열은 시작부터 불안했다. 1회 선두타자 정학수를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를 시켰고 2번 타자 조성옥은 보내기 번트를 시도 홍문종이 내야 안타를 치며 1-4-1 3루의 상황. 이때 홍문종이 기습 도루를 시도하면서 해태 포수 김무종의 송구를 해태 이루수 차영화가 받았으나 3루 송구 과정에서 3루수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3루 주자 정학수가 득점을 성공 1점을 내주었다. 이어 김용철의 우전 안타를 기록하며 2대0. 이날 2실점은 모두 비자책이었다. 반면 최동원 역시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1회부터 6회까지 매회 주자를 출루시켰던 것. 하지만 무실점으로 막으며 2대0 승리를 가져갔다. 선동열은 통산 롯데전에서 패전 투수로 기록된 경기는 이때가 유일하다. 마지막 대결은 1987년 5월 16일. 이번에도 사직구장이었다. 이 경기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히는데 무려 연장 15회까지 가고도 끝내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2회 말 선동열이 김용훈과 최계영의 내야 안타로 2실점을 기록. 3회 초 최동원이 2사 2루의 상황에서 서정환에게 적시타를 맞아 1실점을 기록. 9회 초 최동원이 김일환에게 2루 주자 한대화를 불러들이는 큼지막한 2루타를 허용하며 1실점을 기록. 10회 초 최동원이 1사 만루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 11회 말 선동열이 2사 만루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 12회 초 최동원이 무사일 2루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 12회 말 선동열이 1사 1, 2루를 실점 없이 막아냈다. 이 경기에서 최동원의 투구수는 209, 선동열의 투구수는 232개로 선동열의 투구수는 여전히 한 경기 최다 투구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 둘의 선발 대결은 모두 사직구장에서 벌어졌고 모두 완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팀의 승패 이전에 대한민국 최고 투수 둘 간의 자존심 대결, 그리고 둘은 각자 부산, 광주라는 대조되는 두 팬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중간에 강판시키는 것은 아무리 감독이라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9회 초 포수 장채근의 대타로 김일환을 투입한 해태는 포수가 없어 내야수 백인호가 교체 투입되어 포수 마스크를 쓰고 7이닝 동안 선동열의 볼을 받는 진풍경도 연출했다. 이 때문에 선동열은 오로지 직구만 던져서 마지막 이닝까지 마무리 지었다. 경기가 끝난 후 최동원이 선동열의 손을 맞잡으며 동열아, 우리 끝날 때까지 함 던지볼까? 라고 묻자 선동열이 형님 한번 해볼까요? 라고 웃음 지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5월 16일에 연장 15회 혈투가 끝난 후 선동열은 4일 휴식을 갖고 5월 21일에 등판하나 허리 통증으로 1.1이닝만을 투구하고 자진강판한 후 5월 내내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최동원이 5월 20일 3일 휴식 9이닝 완투승, 5월 24일 3일 휴식 9이닝 완투승, 5월 28일 3일 휴식 9이닝 완봉승을 기록하며 구단의 정신 나간 혹사 속에서도 자신의 무쇠파를 입증해 보이는 엄청난 저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마지막 승부를 주제로 만든 영화가 퍼펙트 게임이다. 최동원과 롯데 자이언츠. 보수 정부가 계속 집권하던 1990년대까지 노동자는 학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풍토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니 선수 수명이 오래갈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1987년부터는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구단과 연봉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구단 임원의 갈등까지 겹치며 연봉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동안 연봉 협상 때마다 소신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구단은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인 그의 아버지를 빗대서 구단 임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오해라곤 하지만 어쨌든 불상사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구단에 강하게 대우를 요구한 것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업 야구 시절에도 롯데 소속이었는데 계약금의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구단이 괜히 시간을 끄는 바람에 약속어음이 부도나서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는데 이것이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최동원과 선수협 파동. 그가 30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해태 타이거즈에 있던 김대현 선수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구단이 유가족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금이나 복지 제도도 없이 선수가 기계 부속품처럼 대해지는 것을 본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였습니다. 최동원이 선수협을 만들려고 한 것은 선수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구단이 보기에는 노동조합일 뿐이었습니다. 설마 국보급 투수마저 어찌하랴 싶었지만 팀을 위해 몸을 망쳐가며 헌신한 선수라도 냉정하게 버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구단들은 말 안 듣는 선수들을 손봐주기 위해 수를 부렸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삼성 라이온즈와 5대6 강제 맞교환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타격의 달인 장효조 등과 서로 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최동원은 1990년에 은퇴하게 되는데 장효조도 1992년에 은퇴하게 됩니다. 최동원의 은퇴와 사망 나이. 최동원은 롯데 자이언츠의 배신감에 괴로워하며 안 마시던 술까지 마시며 지내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그는 통째로 바쳤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 오랜 방황을 했는데 최고급 투수치고는 몇 년이나 빠른 은퇴를 한 것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약자와 복지를 중요시하던 그의 스타일을 살려서 1991년엔 민주당 후보로 광역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엔 2001년부터는 한화 이글스의 2군 감독을 했습니다. 이때 그가 발굴한 신인 중에 한 명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에이스로 활약하는 류현진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망가져 있었고 결국 2007년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야구 해설위원을 하며 지냈는데 어쩌다가 방송에 비치는 모습은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2011년 최동원은 대장암으로 54살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악연과 추모. 롯데 구단은 그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화 구단에서는 감독을 지낸 사람이라며 임원급으로 장례식을 지원했습니다. 한화팀에서는 선수로 뛰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최동원이 죽은 후에야 그의 등 번호 11번을 영구 결번으로 선언하고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롯데에는 염종석이라는 선수가 혹사당해서 망가졌었습니다. 데뷔 첫 해에 무려 204이닝이나 던진 후 사라져간 것입니다. 부상 때문에 감독이 선수 보호를 주장했으나 구단의 출전 강요로 더욱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혹사 문제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되지 못하고 민주화되지 못한 시절에 모든 구단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헌신한 최고급 투수에게마저 이렇게 냉정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최동원 기념사업회에서 2014년부터 한국의 사이 영상이라는 최동원상을 주며 그를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동원 역대 기록. 고등학교 2학년 전국 우수고교 초청대회. 경북고와 경기에서 경남고를 3관왕으로 이끌며 17이닝 노히트 노런 기록. 고등학교 3학년 경남고 첫 청룡기 우승. 결승전 경남고대 군상상고 한 경기 20탈삼진 및 4게임 연속 등판 완투 우승. 화랑대기 고교야구 결승전 연이틀에 걸쳐 18이닝 투구 1실점. 연세대 시절 23연승 기록.
아마야구 실업팀 롯데 입단 실업야구 리그전에서 우승, 최우수 선수상, 최우수 신인상, 최다승리상, 3관왕, 전적 17승 4패. 캐나다 대륙 강컵 대회 최우수 선수. 8회 투아웃까지 퍼펙트 및 대회 MVP. 최동원 어록. 별은 하늘에만 떠 있다고 별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꿈이 돼줘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공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사람의 조건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서도 팀이 자신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이 경기는 진 경기다라는 생각으로 던져야만 하는 것이다. 투수에게 있어서 와인드업은 중요하지 않다. 해보입시다. 유니폼을 벗었을 때의 인생이 어떤지 아는가?